정말 더위가 이제 참는 게 아니라 견디는 수준이 되고요. 오히려 지금 우리 여러분들 혹시 태풍이 더 무서우세요? 아니면 폭염이 더 무서우세요? 그렇죠. 폭염이 훨씬 더 무서우시죠. 네, 그래서 제가 전체의 안전주기 교육을 하기 때문에 어르신들도 많이 있는데 어르신들은 태풍이 훨씬 더 무섭다고 하시거든요. 눈에 보이고 태풍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 굉장히 큰 일들이 있기 때문에 태풍이 더 무섭다고 하시는데 실상은 여러분들 폭염이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폭염으로 온열 질환을 겪고 사망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험 종료. 더울 땐 모자나 양산으로 햇빛을 차단하고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 쿨 스프레이, 쿨 패치, 선풍기 등 쿨링 아이템은 체온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다. 밝은 색 옷과 통풍이 잘 되는 옷차림이 더위를 덜 느끼게 해준다. 더운 여름철에는 갈증이 없어도 수시로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갈증이 없어도 여러분들 물을 계속해서 섭취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여기 적어놨죠. 목이 마르지 않아도 1시간마다 한 컵씩 꼭 물을 특히 야외에서 활동하실 때 더 잘 챙겨서 드셔야 되고요. 또 외출할 때 우리가 텀블러나 물 반드시 챙겨서 다니시는 게 좋고 커피나 술은 우리가 물로 수분으로 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온전한 물을 좀 많이 섭취를 하셔서 수분을 계속해서 보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중요한 건 목이 마르지 않아도 우리가 야외 활동할 때 1시간에 한 컵씩 꼭 드셔주시는 게 좋습니다. 폭염환경 5대 기본수칙 첫 번째, 시원한 물입니다. 근로자가 작업 중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장소에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작업 장소의 체감 온도 또는 근로자의 작업 시간에 상관없이 근로자가 폭염 등으로 더위를 느낄 수 있는 장소라면 충분한 양의 얼음물 등 시원한 음료수를 비치하여야 합니다.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두 번째, 냉방장치입니다. 체감온도 31도 이상의 작업장에서 2시간 이상 일을 하는 폭염 작업 시에는 화면의 세 가지 중 사업장 여건에 맞는 가장 적절한 곳을 1개 이상 조치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염 작업이 계속되는 경우 3번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냉방장치는 작업 장소의 온도나 근로자의 체감 온도를 낮출 수 있는 장치로 에어컨, 산업용 냉풍기, 이동식 에어컨 등이 있습니다. 통풍장치는 제트팬, 실링팬, 산업용 환풍기 등으로 작업장의 온도와 습도, 근로자의 체감 온도를 낮출 수 있는 장치입니다. 그늘막은 오그 작업장의 온도를 낮출 수 있는 기능이 있는 시설물로 현장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작업 시간대 조정은 폭염 작업에 노출되지 않게 하거나 줄일 수 있도록 작업 방식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폭염 집중 시간대인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폭염 작업을 줄일 수 있도록 조기 출근된 시간대를 조정하거나 폭염 집중 시간대의 작업 시간 단축, 작업 일정 조정, 작업 속도 조정 또는 교대 근무를 통한 휴식 제공 등 다양한 방법을 찾아 폭염 노출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합니다.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세 번째, 휴식입니다. 체감온도 31도 이상 폭염 작업 시 적절한 휴식과 휴식에 필요한 그늘진 휴게시설 그리고 시원한 물을 제공해야 합니다.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 작업 시에는 최소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5대 안전수칙 좀 앞쪽만 저희가 확인을 해봤고요. 사실 이제 조금 온열 질환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온열 질환도 우리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저희가 뒤에서 알려드릴 텐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조금 내가 이거 온열 질환인가 아니면 단순한 피로인가 요거를 좀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네. 단순 피로는 우리가 좀 땀이 정상적으로 이제 배출이 되는 거, 약간의 피로감과 갈증을 느끼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물리적으로도 좀 평소와 같은데 내가 조금 피곤하고 목이 많이 마른다. 요거는 그냥 단순 피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온열 질환은 우리가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오면서 기사를 보니까
오늘도 기사가 나 있더라고요. 온열 질환으로 비닐하우스에서 일을 하시다가 사망한 분이 계시다고 나와 있었는데, 그것처럼 온열 질환은 굉장히 위험한 질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열 질환은 그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 기본적으로 이게 더운데도 온열 질환은 땀이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게 땀이 배출이 되면서 이게 체온이 돌아오는 건데 땀이 배출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두통이나 메스꺼 뭔가 체한 것 같고 계속 미식거리고 머리가 어지럽고 이런 증상이 나고요. 또 심하면은 팔, 다리 이런 근육에 조금 경직이 오기도 합니다. 온열 질환 증상이 있다면 에어컨이 있는 곳이나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수분을 섭취하도록 합니다. 근육 경련이 일어난다면 마사지를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경련이 멈추더라도 곧바로 다시 일어나거나 활동을 하지 않도록 하고요. 증상이 1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회복되지 않는 경우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병원을 방문해 수액 등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온열 질환이 나타난 것 같으면 위험 증상이 나면 이렇게 행동하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119에 신고를 해주셔야 되고요. 환자를 시원한 그늘이나 에어컨이 있는 이런 장소로 옮겨주셔야 되고요. 옷을 느슨하게 풀어주고 몸에 시원한 물을 적셔서 체온을 낮춰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만약에 이게 온열 질환이 좀 오는 환자가 의식이 있으면 물을 주면 되는데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급한 마음에 물을 이렇게 주시면은 이게 기도가 막혀서 큰일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의식이 없을 때는 입에 물을 주시면 안 됩니다. 의식이 없을 때 절대 입에 물을 먹이지 마셔야 됩니다. 119가 올 때까지 좀 몸에 물을 적셔서 좀 시원하게 하면서 온도, 체온을 조금 낮춰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심폐소생술 골든타임은 총 4분입니다. 이 4분 이내에 처치가 이루어져서 다시 이게 혈류가 돌아야지만 조금 그 이후에도 건강한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4분이 지나면 심각한 뇌 손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존율 자체가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초기의 대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이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근데 주변에 내가 봤는데 갑자기 정말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는 환자가 생긴 것 같은데 괜히 이거 내가 나섰다가 신문 기사에서 보니까 심폐소생술 하다가 갈비뼈가 뭐 금이 나갔다 해서 소송을 한다 막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하잖아요. 그래서 선뜻 도와주지 못하실 수 있는데 선한 사마리아법이 여러분들을 지켜줄 수 있기 때문에 골프장이나 아니면 우리가 외부에 나가서도 이렇게 도움이 정말 필요한 분이 계시면 심폐소생술 수업을 잘 받고 잘 하셔서 생명을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반응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정말 좀 음식이 없는지 괜찮으신 건지 반응을 확인한 뒤에 그 다음에 119에 전화를 해서 만약에 혼자 계시다면 스피커폰으로 해서 119와 통화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환자가 이렇게 누워있으면 가슴이 움직이는지 호흡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 심폐소생술, 가슴 압박을 진행하시고 그 다음에 심장 충격기, 여기 골프장에도 1층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위치 다 아시죠? 그래서 그걸로 심폐소생술 이후에 심장 충격기로 제세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영상으로 한번 설명을 첫 번째로 반응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어깨를 이렇게 치면서 괜찮으세요? 제발 들리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쪽 어깨만 치시면 안 되고 양쪽 어깨를 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반응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달라서 양쪽 어깨를 같이 이렇게 치시면서 괜찮으세요? 제발 들리세요? 이렇게 먼저 이제 확인을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됩니다. 네, 저도 똑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119에 전화해주세요. 아니면 뭐 심장 충격기 가져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불특정 다수한테 하면 다 그냥 다른 사람이 하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만약에 파란색 티 입으신 분 119에 신고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베이지색 옷 입으신 분 심장 충격기 가져와주세요. 이렇게 정확하게 사람을 특정을 해서 부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저도 똑같지만 모든 사람들은 특정을 해서 이렇게 해야 원하는 부탁을 들어주기 때문에 특정 사람의 특징을 지목해서 단호하게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환자 앞으로 가서 호흡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숨을 해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호흡을 하게 되면 가슴이 아래 위로 미세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거를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증상을 발견하면 양쪽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환자의 반응을 살피고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는다고 직접 가리키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제 말 들리세요? 검정색 색깔만 남자고 아니 왜 무슨 거예요? 소개팅 입은 저 한번 다른 신경 신경이 가져왔어요. 한 사람에게는 119 신고를 하게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저동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저동심장 충격기가 도착할 때까지 가슴 압박을 실시합니다. 저동심장 충격기가 도착하면 119 구급대원들이 도착할 때까지 심폐소생술이 중단되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위 사람에게 심폐소생술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져와서 뺄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지금 가져와서 엄청 알려주세요. 가져온 자동심장 충격기의 도끼를 열고 기계의 전원을 켭니다. 기계에 따라서 도끼를 열면 자동으로 전원이 켜지는 것도 있습니다. 전원을 켠 후에는 기계의 음성 지시에 따르면 됩니다. 패드를 부착합니다. 패드를 붙이는 기계의 첫 번째 음성 지시, 패드에 붙일 위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림대로 하나는 오른쪽 빗장대 아래, 다른 하나는 왼쪽 젖꼭지 아래에 중간 벼랑선에 붙입니다. 패드를 부착하는 동안에도 가능하면 가슴 압박은 멈추지 마시고 음성 지시에 따르세요. 환자로부터 떨어집니다. 분석할 때는 가슴 압박을 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주위 사람들까지 모두 환자에게서 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환자의 심장 리듬을 분석합니다. 심장 충격이 필요한 경우라면 제세동이 필요합니다라는 음성 지시와 함께 자동으로 충전이 됩니다. 제세동이 필요합니다. 충전 중. 충전하는 동안에도 가슴 압박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환자로부터 떨어집니다. 깜빡이는 제세동 버튼을 누르세요. 환자와 접촉한 사람이 없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 깜빡이는 제세동 버튼을 눌러 심장 충격을 시행합니다. 제세동을 실시한 뒤에는 즉시 가슴 압박을 다시 시작하세요. 가슴 압박을 시작한 뒤 90초 이후부터 가슴 압박 깊이가 감소하기 시작하므로 2분마다 가슴 압박 구조자를 교대하는 것이 고품질의 심폐소생술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심장 리듬을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환자로부터 떨어집니다. 환자의 심장 리듬을 분석합니다. 제세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져와서 그대로 저는 심장 충격기가 심장 리듬을 2분마다 재분석하는 동안 가슴 압박을 전달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그래서 자동 심장 충격기 어떻게 쓰는지 한번 이제 영상으로 보여드렸는데요. 사실 이걸 처음에 사용을 안 해보실 때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나 모르는데 어떻게 막 이렇게 좀 어려워하실 수 있는데 심장 충격기를 이제 꺼내시면은 기계가 다 알아서 멘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셨던 대로 여기 또 이제 어디에 붙여야 되는지도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패드를 좀 잘 부착을 하시고 여기 기계가 나와 얘기를 하는 대로 해주시면 되고요. 1단계 전원을 켜고 패드를 부착을 해주시면 돼요. 자, 우측 빗장뼈 아래 하나는 그리고 좌측 여기 젖꼭지 아래 이렇게 해서 부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패드를 부착하고 이거 이제 심장 충격기를 하는 중에도 할 수 있으면 심폐소생술은 계속 번갈아 가면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기계를 써보시면 여기서 이제 환자 떨어지세요라는 멘트가 나오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두 분이서 계시든 세 분이서 계시든 환자 옆에서 떨어져 주셔야 돼요. 그래서 심장 충격 및 그리고 심폐소생술을 같이 이렇게 버튼 눌러서 여기 멘트 나오는 대로 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만약에 쓰러진 분이 있다, 심폐소생술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냥 어깨를 확인해서 의식을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19에 전화를 해주시고 또 옆에 다른 분들이 계시다면 정확하게 지정을 해서 까만 CT 입으신 분 119에 신고해 주세요. 번거지 모자 쓰신 분 심장충격기 가져와 주세요.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하면 되고요. 그 이후에 그 쓰러진 분의 이 호흡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지 자가 호흡이 되는지를 확인을 하신 뒤에 심폐소생술 1분에 100에서 120회 정도 이렇게 뒷각으로 해서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심장 충격기를 가지고 오셔서 꺼내시면 멘트가 나옵니다.